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해서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가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 AI가 좋아서 제가 전혀 몰랐던 그런 데이터 소스까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엔화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해외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기 연준에서 어떤 걸 했다? 달러 앤 레이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이책이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연준에서 뭡니까? 시장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딜러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환율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을 때 그냥 정부나 기관이 한마디 툭 던지면 구두 개입을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게 실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적당히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저런 게 나온 시점을 보시면 지금 N달러 환율이 최고점 158.9 N이죠. 그렇죠? 1달러당 158.9 N.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건 한 160 N은 용인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지금 재정 확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준을 항상 금리 인하를 하려고 압박을 해왔고 작년인가요? 빅 뷰티풀 빌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부채, 즉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하려면 사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만들어서 급격한 약세는 아니라도 달러가 약세가 되어야 미국 정부 부채가 실질적으로 녹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부채의 외국으로 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 약세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초보자일 때는 환율 개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라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되죠. 1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달러당 155엔이라고 합시다. 그럼 1억 달러면은 엔화로 환산을 하면 1달러라고 그냥 합시다. 쉽게. 1달러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엔화 입장에서는 155엔이 되는 거죠.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근데 환율이 조정돼서 만약에 엔화 환율이 130엔으로 줄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엔화 강세가 돼서 1달러당 130엔이 되면 미국 부채 1달러가 130엔으로 되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인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155엔짜리 국채가 엔화 강세로 인해서 130엔이 돼버리면 일본은 25엔 손해본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 달러가 달러 약세 환경이 조성이 되면 미국 부채가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이 공조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본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일본도 돈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푸는데 일본 엔화가 너무나 약하면 돈을 풀면 물가 자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의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일본 엔화를 점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가면 일본 내에서 재정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자체를 팽창시키는 것보다는 일본 금리를 조금 올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일본 금리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가요? 여기서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0.75% 1월 23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5일이니까 이틀 됐죠. 금리를 0.75로 유지를 하는데 일본 금융위원인가요? 투표를 했더니 8대1 만장일치는 아니고 한 명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또 나온 기사 제목만 보시면 금리는 동결했는데 Ops Growth and Inflation Forecast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거죠. 금리를 인상시키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재정은 또 확장하고 싶고 그 국면에서 엔화 강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급격하게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냐는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어찌됐건 방향성이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막겠다라는 게 나온 거니까 미일 공전을 한다라고 하죠. 미국과 일본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끼어가지고 국내의 원달러 환율도 도움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천수답식으로 외부에서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던가 다행히 일본발 어떤 호재가 터진 거죠.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정 확장을 더 할 게 아니라 소비 쿠폰을 뿌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환율 압박을 받았으니 여기서 좀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게 좀 기대 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적정 라인까지는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뭔가를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좀 이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건 뭘 하던 간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융 지식이라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저도 공학 출신이라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 건데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그 파생 상품 시장 이런 것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런 급변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뭐 선물, 옵션 이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열심히 데이터를 찾아내라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걸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저도 처음 본 건데 CFTC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상품 선물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전문적인 딜러도 아니고 여기 가면 여기 Traders in Financial Futures라 그래서 선물에 투자하는 선물 투자자들 딜러들 간의 어떤 거래 동향을 리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요게 보시면 제가 창을 사이즈를 조절을 좀 했는데요. 이걸 싹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제페니스 옌 이렇게 클릭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어떤 기간, 제가 짧은 기간 어떻게 이게 거래가 변해오는 걸 한번 봤거든요. 여기서 그 또 제가 뭘 봐야 되냐 AI에게 물어봤더니 주요 주표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모어에 이렇게 여기 어디더라?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요 모 밑에 여기 점 있죠, 점. 요 점을 누르면 요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 수가 있어요.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엑셀 시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의 수량 변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근데 이쪽 사이트에서 주는 건 후행 지표라서 그 실시간 데이터는 나오는 게 아니고 매주 화요일에 데이터가 집계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환율 급락이. 그럼 누군가가 선물 시장에서 뭔가 했겠네라고 추정을 했다면 데이터 확인을 다음 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후행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일본발 어떤 미국발 기사들을 가지고 연준이나 BOJ 기사를 가지고 이래서 뭐 지금 여기서 뭔가 터졌나? 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주까지 환율이 급락하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롱 포지션이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 베팅, 약세 베팅을 좀 주는데 여전히 이게 약세 베팅의 절대적인 계약 숫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청산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 올이라는 거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저 오픈 인터레스트 저 숫자가 줄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월 20일까지 데이터를 봐가지고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의 증감은 알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숏을 청산해서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청산해서 엔화 강세에 베팅했는지 확인은 이걸로는 안 된다. 다음 주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뭡니까 시장 상황이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 환율에 의한 위험성은 좀 낮아졌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조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뭐 가리기 위해서 뭐 연기금 동원해서 지수 올리는 것도 덜해도 되는 거고 환율이 안정돼서 외인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면 지금까지 국내 기관들이 만약에 상승을 시킨 주 범위였다면 이게 물량을 좀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하고. 아무튼 환율 변동이 급하게 나와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급락을 더해서 뭐 1,300원, 1,400원, 1,300원 이렇게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뭔가 균형점을 찾아가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튀는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우리도 저 일본의 힘에 기대서 좋아지는 국면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